살아있는 한국어 3, 10과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1 단어와 표현을 공부했지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어와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백화점, 마트, 은행 볼 수 있지요? 서비스.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해줘요. 먼저 서비스의 첫 번째 뜻,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 뜻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갔어요. 문제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뜻. 자,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네, 식당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글을 함께 볼까요? 음료수 무료 증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무료 증정. 음료수, 콜라, 사이다, 주스, 커피, 차 같은 것들이 모두 음료수죠. 그래서 음료수를 무료, 돈을 내지 않아요. 증정,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메뉴 사진과 해시태그를 넣고 글을 올려주세요.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샵 계명떡볶이, 샵 치즈떡볶이 맛집, 샵 계명대 맛집, 샵 성서 맛집. 여러분, 동문에 있는, 남문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면 이런 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요. 그때 음료수를 주문하지 않고 음식이 나와요. 그때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예쁜 사진과 그 글 내용에 이렇게 해시태그, 네, 샵 계명떡볶이, 샵 치즈떡볶이 맛집 이 글을 넣고 올려요. 여러분의 페이스북,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것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점원에게 보여줘요. 그럼 음료수를 서비스로 줍니다.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것이에요. 할인. 자, 할인 모두 알지요?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덤은 제가 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는 것을 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음료수를 사지 않았어요. 제가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무료로 줘요.
서비스를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글에 보면 서비스로 드립니다 되어 있지요. 저는 서비스를 받았어요. 네, 이렇게 서비스에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비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서비스가 좋다, 별로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새로 연 백화점이 서비스가 아주 좋았어요. 새로 연 백화점. 네,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오픈했어요. 새로 만든 백화점이라는 뜻이에요. 서비스가 아주 좋았어요. 직원들이 모두 친절해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집은 음식은 맛있지만 서비스가 별로야. 자, 여기에서 서비스가 별로야.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지만 서비스,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게는 맛도 별로고 서비스도 나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미 봅시다.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것. 노트북을 사니까 서비스로 노트북 가방을 하나 줬다. 네, 이때는 이렇게 서비스로 주다, 서비스로 드리다, 서비스로 받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쓰면 자, 서비스로 무엇을 주다, 그리고 받다.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노트북 가방을 줬어요. 또 음료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서비스의 의미 공부했는데요. 우리 책에서 어떤 서비스 있었지요? 자, 서비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어컨을 켰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고장난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까요? 라고 투이 씨가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때 서비스는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삼성. 여러분 삼성 모두 알지요?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고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고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네, 서비스.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은 지금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 상담 S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S 서비스, 삼성 서비스예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선생님이 컴퓨터를 사용해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비스. 네, 애프터 서비스예요. 영어가 조금 어색하지요? 자,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애프터 그 후에 서비스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샀어요. 그때 그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 고쳐요. 반품, 뭐예요?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교환. 교환은 뭐예요? 이 물건을 이 물건으로 바꿔요. 네, 그런 일을 해주는 일이 바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라고 말하지만 또 AS 센터라고도 말해요. 볼까요? 노트북이 안 켜져서 서비스 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선생님도 며칠 전에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어요. 노트북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또 볼까요? 통화하는데 친구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서비스를 받아야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노트북이 안 켜져서 선생님은 수리를 해야 했어요.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두 번째, 통화하는데 친구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서비스를 받아야겠어요. 이때 서비스는 할인하거나 덤을 받아요. 아니지요? 수리를 받아야겠어요. 고쳐야겠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서비스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입니다. 볼까요? 간단 사용 설명서라고 왼쪽에 되어 있어요. 자, 뭐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 상자 안에 이 종이가 있습니다. 설명서예요. 설명서. 설명이 있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우 씨가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고장난 것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명서도 받았어요? 설명서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설명서를 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요?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설명서를 보면 돼요. 휴대전화를 새로 사면 이렇게 상자 안에 설명서가 있지요. 설명서는 새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었어요. 성취도 평가가 있었는데, 공부 안 할 거예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도 했어요. 예쁜 커피숍에 갔어요. 산, 바다에 가서 꽃, 나무 많이 봤어요. 아,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취도 평가를 봤어요. 0점이에요. 시험.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어때요? 어, 왜 놀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성취도 평가 시험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영화를 봤지? 내가 왜 노래방에 갔지? 내가 왜 커피숍에 갔지? 내가 왜 드라이브를 했지?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해요. 과거에 한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n을 후회하다 라고 사용해요. 네. 여자친구와 놀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시험 점수가 높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자친구랑 놀았을까? 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논 것을 이 남자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자, 지금 이 남자가 후회를 하고 있지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후회했어요?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친구와 다퉜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일을 후회해요. 자, 친구와 다투다. 말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하니까 제 생각엔 제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지? 내가 왜 친구와 다퉜지? 생각합니다. 친구와 다퉜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일을 후회해요. 두 번째, 피터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걸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자, 것을이지요. 말하기에서는 것을을 짧게 걸이라고 말합니다. 피터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자, 헤어지다, 사귀다, 그리고 헤어지다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헤어졌지? 지금 다시 피터 씨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후회하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때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
많이 떠 있지요? 날씨가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 조금 더워요. 요즘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워요. 오늘은 꽤 더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워요. 오늘은 꽤 더워요. 자, 지금 소영 씨와 상우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밥을 얼마나 먹어요? 잘 보세요. 소영 씨는 이 정도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상우 씨는 상우는 밥을 꽤 많이 먹어요. 상우는 밥을 꽤 많이 먹어요. 자, 여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7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자, 왼쪽에서 이렇게 3명. 이 친구들은 어때요? 키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7살이에요. 7살인데 이 아이는 키가 꽤 커요. 이 아이는 키가 꽤 커요. 자, 꽤 형용사 그리고 동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요? 상우 씨는 밥을 꽤 많이 먹어요. 동사와 사용했고 또 이 아이는 키가 꽤 커요. 형용사와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꽤 더워요. 형용사지요? 자, 여기 볼까요? 어제 술을 꽤 많이 마셨나 봐요. 아직 회사에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지하철로 40분쯤 걸리니까 꽤 멀어요. 저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사귀었어요? 글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꽤 오래 만났어요. 자, 꽤 의미 보통보다 조금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보통입니다. 여기는 아주예요. 그럼 꽤는 이 정도? 40분, 지하철로 40분 걸려요. 아주 멀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보다는 멀지요. 네, 그리고 술을 꽤 많이 마셨나 봐요. 보통은 그 사람이 맥주 2잔 마셔요. 그런데 어제는 맥주 5잔을 마셨어요. 꽤 많이 마셨지요? 네, 이렇게 꽤 보통보다 조금 더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많이 마신 것은 아니지만, 아주 먼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 만난 것은 아니지만, 꽤, 네, 다른 사람보다는 오래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이 꾀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조금 했는데 시험을 꽤 잘 봤어요. 보통보다 조금 더. 네. 공부를 조금밖에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조금 했는데 시험은 꽤 잘 봤어요. 90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100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80점을 받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 시험을 꽤 잘 봤어요. 꽤 잘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장이에요. 우리 앞에서 고장의 의미를 공부했지요?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 들리지 않아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문장. 신호등이 고장나서 20분 동안 서서 기다렸어. 여러분, 신호등. 네, 이것이지요. 빨간색 불에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고 초록불, 파란불일 때 건널 수 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어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신호등은 오른쪽에 있는 신호등은 고장났어요. 언제 건너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어디가 고장이에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볼륨을 소리 크기를 100으로 했는데 이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100인데 어때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늦었어요. 네. 차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투투투투투 소리가 나면서 차 그 화면 앞에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차가 고장나서 늦었어요. 자, 그래서 고장, 명사 이가 고장이 나다라고 합니다. 네, 고장이 나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통화를 할 수 없어요.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고장나다. 지금은 선생님의 말이 잘 들리지요? 그런데 자, 방금 어땠어요? 선생님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마이크 안 돼요. 자,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도 고장 사용해서 문장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입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죠? 자, 이렇게 말해요.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네요. 감기가 너무 심하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자, 저는 약을 먹었어요. 감기 낫고 싶어요. 그렇지만 감기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때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안 좋아져요. 원하는 결과가 없어요. 자, 보세요. 별카페 1+1 쿠폰이 있습니다. 한 잔을 주문하면 같은 음료를 한 잔 무료로 줘요. 선생님은 친구와 별카페에 갈 거예요. 어? 아, 근데 여기 보세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쿠폰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 쿠폰을 가지고 별카페에 가도 주문을 할 수 없어요. 소용이 없네요. 자, 소용이 없다. 볼까요? 지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요? 빨리 잊도록 하세요. 네, 두 번째,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았어요? 네, 약을 먹어도 소용없네요. 다음, 아저씨, 이 길이 너무 막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어때요? 다른 길로 가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용없다의 의미 이해할 수 있지요? 아무리 여러 방법, 여러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아요. 네, 소용없다.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문장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식과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